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휴가 끝나고 2023년 새해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한인은행권과 비즈니스들도 일제히 시무식을 열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남가주의자고 오늘부터 당분간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밤부터 강한 빗줄기가 내리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연휴를 마치고 복귀하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국은 긴 휴가를 보낸 뒤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한다면 반드시 검사를 하고 복귀하라고 권고했고, 만일 건강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에는 반드시 집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폐기를 기대한 중남미 이주민이 멕시코 국경에 대거 집결한 가운데 플로리다 남부에도 카리브해 지역 출신 이주민 약 500명이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연방의회 회기 시작을 앞두고 하원 의장 후보인 캐린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을 완화키로 하는 등 강경파 달래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대결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 중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답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대비 모의 훈련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는데 미국의 핵자산 운영을 놓고는 서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시급 인상안인 패스트 액트 시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주민 발의안에 붙여질지 관심입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5%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7.7%나 올랐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올해는 침체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가는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멈추면서 주식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욕의 신년맞이 행사장 입구에서 마체테 칼로 경관 3명을 공격한 용의자가 살인미수와 폭행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매년 대학들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188개 로스쿨 측에 순위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 실적이 연간 50%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회사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선종한 지 이틀 만에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에는 수만 명의 조문객이 방문하는 등 추모 열기 뜨겁습니다. 축구 왕제 펠레의 장례식은 브라질의 산토스 FC 구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펠레를 추모하기 위해 새벽부터 모여든 팬들의 조문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에 걸렸습니다. 검사 대상 입국자 명단을 지자체에 공유하는 질병관리청 시스템에도 오류가 생기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하며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어제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에서 버팔로 빌스의 다마르 햄린이 수비 도중 상대 선수와 머리를 크게 부딪힌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기는 중단됐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샬럿과의 경기에서 121대 115로 승리했습니다. 반면 LA 클리퍼스는 마이애미의 경기에서 100대 110으로 패했고 클리퍼스 최근 3연패 당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새해 첫 거래일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가는 빗줄기가 이어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조영사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포 여러분 모두 새해 소망을 이루시고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우리 동포 사회는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각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미 우호 협력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동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성원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개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동포 사회가 화합하는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또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원합니다. 동포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 한인 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희망찬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동포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에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환갑을 넘긴 LA 한인회는 2023년 새해에도 동포들의 어려움을 돕고 우리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동포 여러분 모두의 화합과 세대 간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일은 뒤로하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다 이루어지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LA 한인상공회 소회장 장진혁입니다. 다사다난한 2022년이 지나고 이제 2023년 개모년 흑토끼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또 경제 불안 등으로 모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하는 2023년이 되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 2023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은 오늘을 뒤로하고 더 밝고 더 희망찬 새해를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실 걸 믿습니다. 상공에서도 열심으로 커뮤니티를 섬겨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 협의회장 이승우입니다. 2023년 토끼해 개묘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값과 가스값이 폭등하며 연쇄적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시장이 경직되고 있습니다. 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풍요롭고 활기찬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또다시 풍요의 시대가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비 내리고 있나요? 오늘 비는 가느다란 보슬비 정도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연말 그리고 연초 기상청의 예보와는 다르게 좀 비가 오락가락 하는 곳들이 많죠. 당분간 흐린 날씨 남가주에 예상이 됩니다. 국립기상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오늘부터 강력한 태평양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오늘 오전 LA와 오렌지 카운티 빗방울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1인치 정도, 최대 1인치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폭풍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빗줄기에 오늘 밤부터 더욱 굵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최고 6인치에 달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는 시점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목요일 아침까지 이 사이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또 강력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내일 강풍주의보, 모레는 강풍경보가 연방기상청에 의해서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LA 카운티 해변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서 오염주의보가 발령이 되죠. 일단은 오염주의보 어제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면 다시 오염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기온도 이번 주 내내 50도대와 60도대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산악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20년 만에 스노우팩 최고 기록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스노우팩은 지난 20년간 세 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산맥의 경우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20년간 두 번째 많은 스노우팩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스노우팩 최고 기록의 근접 소식은 가뭄 해갈에 좋은 신호라는 평가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더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 해도 시즌이 끝나는 4월 1일을 시점으로 해서 스노우팩이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가 없는 만큼 낙관 전망은 아직 조심스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되는 상황이죠. 지난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 갑자기 크게 확산세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경고됐습니다. 연말연시 많은 모임이 있었다고 밝힌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모임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모임에 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라라고 권고합니다. 최근 자가 진단 키트로 간편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만큼 모임이 있다면 미리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음성 확인자들만 모이는 게 좋다라고 보건국은 설명합니다. 또 실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모임에 참석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건 물론이고 몸 상태 스스로 봤을 때 아픈 경우 반드시 집에 머물러라라고 보건국은 권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 나왔어도 본인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외출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굳이 중요한 모임이 아니라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집에서 쉬는 게 좋다라는 조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독감 그리고 호흡기 바이러스 등도 유행하는 이른바 트리플데믹이 진행 중이어서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건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박람회인 미국의 CES가 오늘 5일에 개막하는 가운데 주최 측이 중국에서 출발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CES 행사를 주관하는 미국의 소비자 기술협회가 어제 중국 본토와 마카오, 홍콩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는 CES 참가자 배지를 수령할 때 코로나 음성 배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미국 당국의 방역 강화 조치를 미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5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전 세계가 현재 긴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계속 확진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5명 중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도 5일부터죠. 내일 모레 5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중국에서 입국하기 까다로워지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똑같이 조치하겠다라고 경고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 비즈니스 차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 상당히 불편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태도와는 별개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정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빠르고 백신이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XBB 변이 유입이 확인됐는데 이 변이가 복통과 설사를 일으킨다는 소문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약품 판매처 등에서는 지사제 등이 순식간에 품절됐고 일부는 가격이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여기에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들로 인해 대유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이 2-3달 안에 잠깐 꺾인 뒤 이르면 5월이나 6월 변이에 의한 재유행이 또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도시 감염률이 대부분 50%를 넘어선 가운데 중국 당국은 변이를 식별하고 감염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폐수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가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1월 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남가주 일원에 가는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 오늘 밤 자정을 지나서는 빗줄기가 강해집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은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멈추면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다음 주 중에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0도, 5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0도, 52도, 해안 지역은 60도, 5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있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밸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임페리얼 하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인디아나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4번째, 5번째 레인 사이에 오렌지 콘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134번 이스트 방향 글렌델 레비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가주 제45지구 연방하원의원 미셸 박스틸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지런함 속에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현명한 토끼의 기운을 받아 지난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악재가 사라지고 건강함, 기쁨, 경제적인 풍요로움 등 호재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킴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어느덧 2022년이 지나가며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성장, 성숙,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인 만큼 복되고 소망이 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경제 회복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Dave Min입니다. I have the privilege of representing California's 37th State Senate District right here in the heart of Orange County. I also have the distinct pleasure and honor of being the only Korean American in the California State Senate.
representing the largest Korean Americ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year 2022 had its unique set of challenges, as we all know. A lingering pandemic, along with inflation, tried to slow us down, but we've continued the hard work to rebound stronger than ever before. In this year of the rabbits, let's be pali-pali, let's leap over obstacles and position ourselves to pursue our goals and achieve our dreams. Thank you and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I'm Los Angeles City Councilman John Lee. To all the Radio Soul listeners out there and to our Korean community, I wish you all a very happy new year. Thank you for all of your support, and I wish you a happy, prosperous, and successful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비행기를 조종하던 10대 소년이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도로에 비상 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브록 피터스 군은 애플밸리에서 리버사이드 시립공항으로 가족을 데려다주기 위해 비행기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피터스는 카혼 패스를 지날 때 엔진에서 펑 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다른 공항으로 이동할 시간과 공간 없었다. 나는 바로 비행기를 착륙시켜야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피터스는 비행기 제어에 성공해 매튜스 렌치 로드 인근 카혼 블루버드에 비행기를 무사히 안착시켰습니다. 비행기는 손상되지 않았고요. 탑승자 4명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피터스는 안전한 비행기 착륙이 훈련과 본능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침착하게 훈련받았던 것, 배웠던 것을 기억해냈고 비행기를 착륙시킨 뒤 모두가 안전한지 확인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며 미국의 한 항공사 직원이 지상에 세워져 있던 비행기의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어제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 지방공항에서 지상근무 직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NTSB에 따르면 아메리카 항공사 자회사인 피트몬드 에어라인의 한 직원이 지난 31일 공항 램프 구간에 세워져 있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비행기 근처에 있다가 작동 중인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사망한 직원은 수화물 담당 근로자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공항을 이용한 항공편은 취소됐고 공항 운영은 몇 시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NTSB는 연방항공청 FAA와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샌마테오 카운티의 해안 절벽 지형 데블스 슬라이드를 따라서 꾸불꾸불하게 이어지는 이 해안도로에서 어른 2명과 아이 2명 이렇게 4명이 탄 테슬라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수차례 바위와 부딪히며 차량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무려 250피트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4명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른 2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4살 소녀, 9살 소년, 이 남매 어린이 2명은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아서 구조에 나섰던 소방 관계자들은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위해서 헬리콥터 여러 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사고 지점은 굴곡이 지나치게 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곳으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사고 현장을 찍은 영상에는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면서 부서지는 바위에 추락한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모습과 함께 구조활동을 벌이는 헬리콥터,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저런 차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지 싶을 정도로 차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어른 2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고 아이 2명은 부상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세리토스 지역에서는 어제 한 한인 노인이 실종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종된 노인은 88살의 한인 남성 오병순 씨로 5피트 4인치 신장에 125파운드 체중, 왜소한 체형입니다. 흰머리와 검은 머리가 섞인 상태로 눈썹 역시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뺨과 이마에 깊게 주름이 패여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오병순 씨는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을 알려졌고 마지막 목격됐을 때 어두운 색 자켓과 황갈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현재 가족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오병순 씨를 목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병순 씨가 마지막 목격된 곳은 어제 낮 1시 19,500 알버트 애비뉴였습니다. 익스포지션 파크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RV 차량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됐는데 이 화재 현장에서 노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1시 25분경 익스포지션 파크 부근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익스포지션 파크 인근에 출동해 RV 차량, 불에 붙은 RV 차량을 발견하고 진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RV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RV 차량 안에 노숙자가 숨진 채 확인됐습니다. LAPD와 LA 소방국이 RV 차량 화재를 조사하던 도중에 화재가 일어나기 직전 상황을 목격한 한 여성이 46살의 남성이 RV 차량에 접근해 무언가 안으로 던졌다라는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이 안에 무언가를 던지고 나서 RV 차량에 불이 붙었고 불이 붙고 나서 그 남성이 그대로 달아났다라고 여성 목격자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LAPD는 여성의 목격담을 토대로 46살 남성에 의한 방화로 추정하고 이 남성의 행방을 쫓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이 남성이 46살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부분도 조사 중입니다. 4년간 방치됐던 주정부 소유의 오피스 빌딩이 저소득층과 홈리스를 위한 주거단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노숙자 지원 비영리 단체인 바인가르트 센터가 LA 다운타운의 이 저소득층 아파트와 홈리스를 위한 연구지원주택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승인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7층 높이의 건물 3채에 모두 335유닛을 갖춘 아파트로서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까지 구성될 예정입니다. 244대 주차시설이 마련되게 되고 24,000 스퀘어피트의 오픈 스페이스와 거주자 편의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초 LA 다운타운 녹지공간 조성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2019년도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저소득층과 홈리스를 위한 주택 공급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한인은행들이 오늘 시무식 등 관련 행사를 열고 첫 업무를 시작합니다. 뱅크 오브 오픈은 케빈 킴 행장이 동영상으로 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오늘 전달합니다. 한미은행도 바닐리 행장이 인터넷으로 신년사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PCB뱅크 그리고 CBB뱅크는 윌셔가에 위치한 본점에서 잠시 뒤 9시 30분 CBB뱅크는 끝났겠네요. 지금이네요. 8시 30분에 대면 신무식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픈뱅크는 직원들에게 신년사를 전달 후 바로 업무에 돌입하고 US 메트로은행은 8시 45분 온라인으로 시무식을 열 예정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상의 이사진과 한인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한인경제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신년 할애식은 내일 오전 9시 가든스윗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저는 남가주 한국학원 50년 역사된 한국학원의 이사장 박형만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 남가주 한국학원은 무궁한 발전이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일주월창하게 토끼해에 다시 뛰는 그러한 학원으로 저희들을 열심히 이사들과 직원들과 통합해서 발전하기를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면서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YCC 정정호 관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2년이 저물었습니다. 저희 KYCC에게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한인타운 커뮤니티를 위해 더욱 발전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발전하는 한인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스티브 강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한인사회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 한인민주당협회가 힘쓰겠습니다. 한인분들도 함께 더 크게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새해에도 한인민주당협회가 한인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에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한미연합회 대표 유니스 성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조봉남입니다. 2023년 꿈과 희망이 가득한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외에서 처음 열리는 한상대회가 이곳 오렌지 카운티에서 10월에 열립니다. 모든 동포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곳을 찾는 많은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십시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동포 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벌어졌던 의사당 공격 2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기념식을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일정을 보면 오는 6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이 습격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지만 전임자 이름을 대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대통령직 임무를 통해 국가 분열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재선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아니라 리틀 트럼프로 불리우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현 주지사와의 대결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작년 11월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바람몰이에 나섰지만 선언 이후에 오히려 역풍에 시달리면서 지지세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공화당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차기 대선 출마 의향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연말 휴가 직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만간 출마 여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 휴가를 끝내고 어제 백악관에 복귀했고 오늘부터 새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예상을 깨고 중간선거 선전을 이끌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힌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 한동안 회자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중간선거 부진 책임론과 헌법 부정 발언 등의 각종 구설에다가 1월 6일 의회 폭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 압박 등으로 공화당 지층에서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새 회기를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연방의회가 새 회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원 의장 후보인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을 완화키로 하는 등 강경파 달래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반대로 하원 의장 당선이 불투명해지자 이들의 지지가 필요한 메카시 원내대표가 일부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메카시 원내대표가 수용키로 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 완화 등 하원 의사규칙 변경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원 의장에 대한 정치적인 불신임을 의미하는 해임 결의안은 애초 하원 의원 누구나 제출할 수 있었지만 2019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지도부만 낼 수 있게 변경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폐기를 기대한 중남미 이주민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대거 집결한 가운데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도 카리브해 지역 출신 이주민 약 500명이 도착했습니다.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이주민 300여 명이 플로리다 키웨스트에서 서쪽으로 약 113km 떨어진 드라이 토르카쿠스 국립공원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원 측은 사법당국과 의료진이 이주민을 키웨스트로 옮기기 전에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동안 공원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60여 명이 보트를 타고 플로리다 키스제도 다른 지역에도 도착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88명은 쿠바에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30여 명의 이주민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관리하는 한 보안관은 성명을 내고 늘어나는 이주민 때문에 지역 정부의 자원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연방정부체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작과 함께 3달러대 가솔린 가격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4달러 중반대인데요. 오늘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1.3센트입니다. 어제보다 1.1센트가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4달러 44.6센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지금 11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억제돼야 한다는 연준의 희망과는 달리 미국의 고용주들은 오히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25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조사 결과 112개월간 직장을 옮기지 않고 한 직장에서 일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5%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25년 전 아틀란타 연은이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최고 수치입니다. 여기에 직장을 옮긴 노동자의 임금은 무려 7.7%나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처럼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용주들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시간당 시급 22달러 인상안, 이 법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지난해 12월 30일 잠정 중단됐습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스트액트 시행 잠정 중단은 셸레니 챙 사크라멘토 카운티 수퍼리어 판사가 내린 결정으로 이 판결은 지난달 29일 가주 수퍼리어 코트 측에 소송을 제기한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 측에 손을 들어준 결정입니다. 해당 단체는 가주의 유권자들이 2024년 투표를 통해 관련 법안의 찬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패스트액트 법의 시행 연기를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시행 중단 요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가주 선거국은 2024년 11월 투표를 통해 법 시행 여부를 가리자며 파티션에 서명한 가주 유권자들의 서명을 카운트하고 있다며 1월 말까지는 카운트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스트액트 법은 2024년 11월에 유권자 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62만 명 이상의 가주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서명을 확보한 경우 패스트액트 법은 2024년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패스트액트 법은 올해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최저시급을 최대 22달러까지 인상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적용됩니다. 2024년 패스트푸드업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은 지난 8월 29일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을 통과시키고 9월 5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에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패스트액트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업계에 큰 반발을 불러왔고 대형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현지 레스토랑 구하기 연합을 결성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으며 이에 동참한 업체들로는 맥도날드, 서브웨이, 버거킹, 도미노피자, 인앤아웃 버거, 스타벅스와 웬디스 등이 있습니다.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 측은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유지 여부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시행되면 음식 가격이 최소 20%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셸레니 챙 판사는 또한 소송을 제기한 식단 단체 측이 주정부에 봉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이달 13일 심리를 예정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버팔로 빌스와 신시내티 벵갈스 간의 먼데이나잇 풋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 1쿼터 종료 6분여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경기 시작한 지 한 6분 정도가 지난 거죠. 버팔로 수비수 다마 햄린이 수비를 하다가 티 히긴스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물론 헬멧을 쓰고 있었죠. 근데 심하게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그냥 고목나무 쓰러지듯 그라운드에 푹 쓰러졌습니다. 버팔로 빌스의 트레이너 곧바로 경기장에 뛰어들어왔고 들 것도 나왔고 응급 구조대원이 뛰어들어가 CPR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근 지역병원 앰뷸런스가 급히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햄린을 이송해 갔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까지 햄린의 상태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려운 상황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함께 병원으로 간 햄린의 친구는 일단 심장 박동수는 돌아왔는데 호흡기에 의존해서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어저께 트위터를 통해서 올린 메시지가 마지막입니다. 결국 어제 큰 충격을 받은 양팀의 선수들, 버팔로 빌스 선수와 신시내티 벵갈스 선수들 충격으로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경기는 취소됐습니다. 연기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일에 타계한 축구 황제 펠레의 장례식은 브라질의 산토스 FC구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이 펠레를 추모하기 위해 새벽부터 모인 팬들의 조문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병원에 있던 펠레의 시신이 브라질 상파울루시 외곽의 산투스 축구장에 도착했습니다. 관중석에는 왕이여 만세라는 플래카드와 펠레의 등번호 10번 등 장식물이 가득합니다. 산투스는 펠레가 현역 시절 18년간 몸담은 산투스 FC의 연고지입니다. 축구장 주변엔 펠레를 추모하는 팬들의 행렬이 새벽부터 길게 이어졌습니다. 흰색 천막 아래 놓인 펠레의 관은 뚜껑을 열어도 팬들이 펠레의 모습을 잠시라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부터 시작한 조문은 현지 시간 3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진행됩니다. 조문이 끝나면 펠레의 시신은 산투스 경기장을 떠나 인근의 네크로폴 에큐메니카 공동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펠레는 국가대표 경기 77골로 현역 선수 네이마르와 A매치 최다골 공동 1위를 기록했고 1958년과 1962년, 1970년 등 3번의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어제 NBA 경기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경기 모두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어제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에서 121대 11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40분 뛰면서 43득점 기록했습니다. 3점수는 5개 던졌는데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자유투도 15개 중에 4개를 실패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레이커스 지금 기댈 데가 르브론 제임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LA 클리퍼스는 어제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에서 100대 110으로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어제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모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마이애미 히트에게 패하면서 최근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2,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엘 나스르와 계약한 호날두가 국빈급 대우를 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입성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알 나스르 팬들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전반 7분이 되자 새로운 7번 호날두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호날두의 유니폼까지 순식간에 매진돼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호날두는 전용기 안에서 미소를 띄웠습니다. See you soon, Nassr fans. 리야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호날두는 꽃다발을 받고 어린이 팬의 뜨거운 환영 속에 높은 인기를 체감했습니다. 시내의 대형 전광판은 호날두의 입단을 환영하는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알 나스르 구단은 유럽을 정복한 호날두가 아시아를 정복할 차례라며 입성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elcome. See you tomorrow. 사설 경호업체까지 동행할 정도로 인파를 몰고 다닌 호날두는 내일 2만 5천여 팬들 앞에서 화려한 입단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023년 3월 또 많은 야구 팬들이 기대하는 경기가 있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입니다. 한국과 일본 어느 팀이 미국으로 올 수 있을까요? 두 팀 다 하면 좋겠죠. KBS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투수로 우리 대표팀을 압도했던 오타니. 메이저리그에서처럼 오타니가 타자는 물론 투수로도 나온다면 우리에겐 큰 위협입니다. 일본 대표팀 구리야마 히데키 감독은 오타니 기용법은 다음 달 소속팀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고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다며 투수 타자 양쪽에서 쓰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오타니가 마운드에 설 경우 선발이 아닌 마무리 투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수든 타자든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소영준 등 젊은 선수들은 주눅들기보단 서력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타니 선수랑 맞대결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맞붙게 된다면 자신 있게 제공 던지면서 승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번 WBC 1라운드는 선수당 한 경기 투구수 65개의 제한이 있습니다. 설사 오타니가 마운드에 올라도 오래 던질 수 없는 만큼 에이스 한 명의 힘보단 적절한 역할 배분 등 투수진 운영이 한일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2023년 1월 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